그러니까 그냥 많이 나온 것이 절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저 최근 깜짝 놀랐던 게 지금 출제되고 있는 시중에 있는 뭐 연습 문제, 모의고사, 올해 거 그런 거에서 아직도 2015 내용이어서 사라진 게 있는데 그거를 그대로 내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위더스팀의 양환경입니다. 오랜만에 되게 영상으로 찾아뵙네요. 이제 제가 좀 일이 많이 좀 정리된 만큼 이제 영상을 올려드릴 일이 있으면 좀 많이 올려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제 나중에 댓글 같은데 궁금한 거 있거나 이런 거 올려주시고 혹은 저희 카페 같은데 질문해 주시면은 반영해서 영상 한번 많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주제는요, 기출 분석 이렇게 하면은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설정을 했는데 이걸 왜 설정했냐면요, 최근에 이제 저희 위더스 모의고사 2회를 봤는데 그걸 보고 나서 저희 직강생도 그렇고 저희가 이제 경영교대 가서 특강을 했는데 거기 경영교대생들도 그렇고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기출 분석이 중요하다는 건 알겠는데 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뭘 하라는 거냐, 좀 이런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뒷부분에서 기출 분석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간단한 관점 같은 거 말씀드리고, 그 전에 여러분들이 기출 분석 이렇게 하면 잘못하고 있다, 이걸 너무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제가 강의할 때 늘 강조하는 포인트고 다 강의에선 다 짚어드리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직강을 듣는 수험생들도 약간 헷갈려 하거나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좀 더 헷갈려 하지 않도록, 그리고 기출 분석을 처음 한 사람들이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전해드리려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선 시중에 이제 기출 분석집이나 기출 뭐 영상 관련된 게 되게 많이 있는데요. 정말 좋은 정보 많이 제공해 주시는 분들 되게 많긴 한데 그런 분들이 이제 연구를 얼마나 깊게 했냐는 사실 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뭐 방법은 없지만 제가 맡고 있는 과목을 깊게 연구하고 있는 관점에서 사실 좀 오류가 있는 게 많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오류 어떤 부분을 범할 수 있는지 먼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기출 분석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보통 두 가지 관점이죠. 소재를 분석하려는 것과 유형을 분석하려는 거, 이렇게 두 가지를 나누는데요. 보통 소재는 최다 빈출 소재를 보려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유형 같은 경우에는 뭐 단답형이 많이 나오는지, 뭐 서술형이 많이 나오는지, 어떤 식으로 발문을 유도하는지 이런 걸 많이 보려고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보통 이제 소재 분석이라고 하면요, 되게 많이들 체크하시는 게 소재 분석을 통해서 자주 나오는 것, 이걸 좀 많이 보려고 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출제될 만한 것, 이런 걸 좀 분석을 하시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제 기출을 어떻게 봐야 될까라고 생각이 들어보니까요, 자주 나오는 것이라고 하면은 자주 나오는 것이 꼭 다음에 꼭 나온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뭐 그런 건 없죠. 그 다음에 안 나왔으니까 나온다, 이런 보장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거는 경향성을 본다는 그런 측면이지, 이게 어떤 딱 들어맞는다, 이게 절대 법칙이다,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소재 분석은 그런 라이트한 느낌으로 보셔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저희가 이제 강의에서 이제 수강생들한테 이제 나눠드렸던 그 자료인데, 이제 2025부터 2019, 그 다음에 2018, 2013까지 해가지고 각 기출을 쭉 분석을 해드린 표인데요. 사실 이거를 드리면서도 이제 여기서 어떤 완벽한 경향성을 찾아서 정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역대 기출을 보면요, 이제 교과 역량이랑 핵심 개념이 출제가 되게 됐습니다. 그럼 이제 이것만 보면 이제 교과 역량이 이제 상당히 중요해 보이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기출 분석을 하고 나면 교과 역량이 많이 출제됐으니까 교과 역량을 외우세요, 이런 말을 되게 많이 들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교과 역량이 왜 출제되었냐라는 흐름을 이해하지 못한다면은 좀 잘못된 기출 분석으로 갈 가능성이 있죠. 물론 이것만 보고 교과 역량을 좀 더 외워야겠다라고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뛰어난 분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관점에서 좀 더 나아가는 게 무조건 필요한데, 이제 그런 게 사실 강의에서는 다 설명을 드리는데 어떻게 보면은 정보를 제공하는 입장에서 단순히 교과형을 나왔으니까 외우세요, 이런 정보를 조금 조심해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요. 애초에 2019부터 제가 이렇게 좀 나눠서 본 이유는요, 여기서부터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실시된 7년의 해입니다. 이때부터 뭐가 강조되냐면요, 이제 핵심 개념과 내용 요소를 중심으로 내용 체계가 개편이 되고요. 그 다음에 교과 역량이라는 게 상당히 강조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과정 문서에서도 역량을 상당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출제 경향이었기 때문에 제가 작년에 위더스 모의고사에서도 냈고 나올 소재 이런 것에서 찝어드렸던 이유가 그렇게 교육과정이 설계되었기 때문에 외워야 되는 거죠. 그냥 교육과 역량이 나왔으니까 외우는 게 아니라요.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이제 핵심 개념을 보고 내용 요소가 나왔으니까 외워야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아주 먼 옛날, 여기엔 없긴 한데 여기 예전에 2014년에 내용 요소를 쓰는 게 나왔으니까 내체표를 외워야 된다, 이렇게 귀결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게 또 잘못되는 게 뭐냐면 옛날 교육과정에는요, 내용 요소가 이제 영역, 중영역, 소영역이었어요. 그러니까 내용 체계표가 지금이랑 다르고 소영역이라는 이름에서 단원 이름과 비슷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랑 완전 이제 교육과정의 설계 자체가 상당히 많이 다른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요, 이제 제가 2015 설계 시안을 한번 가져와 봤어요. 2015 설계 시안에 보면요,
애초에 이게 2015 자료인데 이 어떻게 얘네는 했냐, 교육과정 어떻게 짰냐라고 물어보니까요. 영역, 핵심 개념, 내용, 요소, 기능 이렇게 했대요. 그래서 2015는 어떻게 개발을 했냐? 원래 대영소 제가 아까 말씀드리겠죠. 원래 이렇게 개발을 했는데 핵심 개념과 내용 요소를 중심으로 개편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이 교육과정 설계 자체가 핵심 개념이 중요하고 거기서부터 파생되는 지식과 내용 요소로 쭉 가는 교육과정이었던 거죠. 그래서 저도 작년에 이제 제가 강의는 직접 안 했었지만 모의고사나 이런 거에서 핵심 개념을 되게 강조하고 외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게 나왔으니까 외워야 된다? 그게 아닌 거죠. 무슨 말이냐면요.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무엇을 강조하냐가 이제 핵심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정도는요. 여러분들도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처음부터 차근차근 읽어보면은 이 교육과정이 어떻게 설계되는지 교육과정 설계의 개요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보시면서 이런 걸 체크를 하셔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게 나왔으니까 무조건 봐야 된다. 사실 이제 이런 관점은 조금 잘못된 관점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요 이제 어떤 횟수가 많이 나왔으니까 예전에 나왔으니까 봐야 된다. 저는 사실 기출문제를 볼 때 가장 유의미하고 참고하는 유형은 한 5개년 정도고요. 그나마 2019까지는 조금 쳐줍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요. 이 뒤에 있는 그게 아니라 이 뒤에 있는 2018부터 2013은 사실 저는 쳐주지도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이때 2017, 2018까지는요. 여태까지는 2009 개정 교육과정이고요. 이 밑에는 2007 개정 교육과정입니다. 그리고요. 더 밑으로 내려가면 거기는 이제 객관식 시절인데요. 이제 7차 교육과정까지 내려가는 거죠. 무슨 말이냐? 교육과정이 변화하면서 추가된 거, 빠진 거, 강조되는 거에 의해가 같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 02, 04, 07에 출제되었으니까 외워야 된다? 정말 위험한 관점이라는 거죠. 대표적인 예로요, 단적인 예로요. 2014년에 뭐 창의적 제품 만들기 옛날에 이런 게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구상도, 뭐 스케치, 목재 이런 게 나왔거든요. 근데 이 교육과정의 변화에 따르면요, 이런 목재 같은 건요, 사실 사라졌거든요. 근데 이제 알고 계신 분들은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그런 이해가 없이는 사실 기출분석의 의미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도 보면요, 이게 지금 2015에서 뭐가 바뀌었냐를 한 시한 연구예요. 사실 이거는 이제 내용 요소만 보도 알 수 있는데 이건 옛날 거니까 2022 아닙니다. 2015인데요. 옛날 거를 보면 뭐가 빠졌는지 뭐가 들어가 있는지 핵심 개념을 중심으로 뭐 이런 게 다 나와 있습니다. 특히 옛날 걸 보면요. 여기 이제 목재로 창의적 제품 만들기를 삭제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기출에 목재가 나왔으니까 이제 구상도를 외운다. 이게 잘못됐다는 생각인 거죠. 거기에 이미 목재로 창의적 제품을 만들기가 삭제됐는데 왜 목재를 강조하는 거죠? 이렇게 가는 거죠. 개정 시안에서도 이제 발명이랑 사고 기법에 대해서 좀 더 강조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기출 문제에서도요. 그 이후에 발명 기법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물어봤습니다. 발명 기법 한 번, 두 번 이렇게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차라리 이제 이런 식으로 이 개정에 대한 이해가 없이 그냥 단순 소재 분석, 그러니까 라이트한 소재 분석은 괜찮아요. 라이트하게 이게 나왔구나 그냥 보고 넘어가는 수준은 괜찮은데 거기에 어떤 절대적인 법칙이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 외운다면 정말 잘못된 거죠. 왜냐면 이런 개정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 전기전자 공부한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왜? 사라진 거 아닐까요? 근데 왜 사라진 이 목재 창의적 제품 만들기는 붙잡고 있냐 이건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교육과정에 대한 조금 이해가 더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이런 보여드린 이런 기출 분석 있잖아요. 이것도 사실 지금 생활자원 보면요. 이게 갑자기 이때 출제됐는데요. 예전에 보면은 여기 생활자원, 여기 식재료, 간식, 식사 이 부분 관련해서 출제된 적이 없습니다. 옛날에 출제 안 됐으니까 안 된다 안 된다 하다가 사실 여기서 출제가 됐죠. 지금 요즘에는 강사들이 강조를 하겠죠. 이런 것도 웃긴 거죠. 그래서 약간의 경향성은 있습니다. 실과 자체가 로봇 명령어 쓰기가 나왔는데 다음에도 또 로봇이 나오는구나 이런 거라든지 발명 기법 예전에 나왔는데 또 나온다든지 이런 거에 약간의 식품군 구성 자전거에 이런 나왔던 거에 또 나온 경향성은 살짝 있긴 합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무지성으로 암기하는 거는 이제 무조건 그걸 따라가는 거는 이제 조심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사실 안타까웠던 거는 이 기출 분석 이런 게 이제 좀 절대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게 조금 이제 안타까울 뿐이죠. 이제 이거는 진짜 이런 소재, 라이트한 분석 이런 걸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그냥 많이 나온 것이 절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저 최근 깜짝 놀랐던 게 지금 출제되고 있는 시중에 있는 뭐 연습 문제, 모의고사, 올해 거 그런 거에서 아직도 2015 내용이어서 사라진 게 있는데 그거를 그대로 내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해는 해요. 왜냐면 뭐 다 본업이 있거나 뭐 연구에 대해 깊이 안 했거나 이러면은 놓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뭐 모의고사를 뭐 출제를 하면서 그런 부분을 놓쳤다? 사실 이거는 뭐 최신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가 좀 많이 없는 거 아닌가?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가장 큰 변화 또 뭐가 있죠? 뭐 내용적으로
이제 뭐 기술적 문제 해결 과정이 이제 순서 그 단계 이름이 바뀌었죠. 교육과정 제시되는 거. 근데 그런 게 아직도 뭐 연구 및 개발 이런 걸로 나온다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 저는 이제 발견이 되면 좀 그런 자료들에 대해서 좀 많이 아쉬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해당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사실 제가 강의에서 설명할 때 이런 기출 분석 같은 거 해드릴 때 이제 수강생들 입장에서는 그냥 그런갑다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이해가 반영되어 있다. 다 뒤져봐야죠. 기출 분석을 할 거면 2007, 09부터 시작해가지고 저게 왜 출제됐는지, 교육과정 개발 시안을 뒤지고, 그 다음에 이게 왜 사라졌는지, 이 부분이 왜 강조되고 있는지 이런 거 좀 아실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만 이야기하고 넘어가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아쉬워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꿀자료를 좀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임용고시 시험은 누가 출제하죠? 평가원에서 이제 출제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평가원 자료가 상당히 공신력이 있다. 그러니까 사실 나를 믿지 마세요. 저도 믿지 마세요. 시중에 있는 유튜브 강사들의 말 믿지 마시고요. 제일 오피셜하게 이 자료를 믿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물론 이제 강의를 짤 때 이런 자료를 다 참고하기 때문에 이제 저는 믿으셔도 됩니다. 자, 보면요, 이런 식으로 개발 연수 자료가 있습니다. 이게 어디 있냐면요, 이게 돈 주고 다운받는 게 아니라 에듀넷 같은 데 가면은 교육과정 개발 연구 이런 연수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를 읽어보면요, 여기에 왜 개정이 됐는지 뭐가 중요한지가 다 나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이 하다못해 기출 분석을 안 하더라도 이 자료를 차분히 읽기만 하더라도 이 교육과정이 뭐가 중요한지 개정이 되었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저는 어정쩡하게 기출 분석할 바에는 이 자료 한번 뒤져보는 게 더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실제로 제가 수강생들한테 이 자료 한번 열어보라 했는데 뭐 몇 분이나 열어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안 열어볼 것 같아서 이걸 바탕으로 강의를 짜는데 이제 열어보는 게 가장 좋죠. 보면요, 뭐 변화에 대해서 일단 이야기하고 있죠. 설계의 개요 신설. 그럼 우리가 설계의 개요에 대해서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고, 용어의 의미 체제 변화, 영역 변화, 핵심 아이디어, 인공지능 신설, 그쵸?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뭐 전체적인 개정 방향이니까요. 여기 보면 다 나와 있어요. 핵심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영역명이고 이거고, 너희들이 교과 역량 헷갈려 하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게 오피셜 교과 역량이다. 무슨 뭐 공동체 역량 막 이런 게 역량 거의 문서에 있지만요, 그게 좀 애매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 쪽 파트는 되게 명백하게 써 있는데 이 가정 쪽이 좀 애매해요. 근데 연수 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역량 나와 있으니까 이거 참고하시고요. 핵심 개념 되게 애매하잖아요. 이제 이렇게 개념이 자료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으로 이제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설계의 개요가 새로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교과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려면 당연히 설계의 개요를 보는 게 정말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요, 내용 체계 뭐 이렇게 같다, 신설됐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바뀌었는지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보면요, 뭐 반영했다, 뭘 반영했다 이렇게 있는데, 이제 이걸 바탕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핵심 개념이 있었는데 이게 X하고 이게 둘이 통합을 돼서 핵심 아이디어로 왔다. 그래서 핵심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지식이해 기능, 가정 기능, 가치 태도로 바뀌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연수 자료에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바탕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핵심 개념을 외웠던 사람들은 핵심 아이디어도 외울 거냐 이거죠.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논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설되었다 이런 것도 있는데 여기 되게 좋은 자료가 많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면요, 성격 및 목표 뭐가 중요한지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역량 이런 것도 있고, 자, 그래서 이제 각 영역별로 뭐가 중요한지 강조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영역이 가정, 기술, 정보로 됐다 이런 것도 나눠서 여기서 다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다 포인트겠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지식이해 과정 기능 가치 태도 이런 걸 보지만 이게 두 가지 이상이 성취 기준으로 짜여졌다 이런 걸 보여주는 겁니다. 즉 어정쩡하게 실과 내체표를 보시는 게 아니라 이런 성취 기준을 보면서 강론 내용이 뭔지만 잘 알고 있어도 다 충분히 대비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이거랑 관련된 이제 교수 학습, 평가 뭐 이런 것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차라리 애매한 남들이 뚫어지는 빈칸 외울 때는 차라리 이런 연수 자료에서 강조하고 있는 걸 외우는 게 나은 거죠. 보면요, 이제 뭐 개념지도 서논술의 평가 이거 아마 교육과정 읽어보신 분들은 어디 부분인지 아실 거예요. 차라리 이런 게 낫는 거죠. 아니면 새로 추가된 AI 뭐 이런 동영상을 활용해서 만드는 제작 평가라든지 루브릭이라든지 이렇게 추가된 부분을 보는 게 훨씬 나은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이런 식으로 자료가 다 있어요. 심지어 실과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여러분들이 이런 거 한번 열어보시고 어떤 식으로 강조되고 있는지, 이 교과가 요즘에 뭘 강조하고 있는지 차라리 그런 거에 대해서 이해를 가지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잘 돼 있어요. 이 뒤에 부분은 사실 뭐 그냥 실제 수업 어떻게 할래 이런 거라서 뭐 깊게 아실 필요는 없지만 아까 제가 같이 봤던 부분까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보면은 이제 그런 게 이해가 되게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해당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 이게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출분석 소지하는 건 좋지만 제가 말씀드린 그 에듀넷 주소 제가 밑에 링크에 달아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그 부분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형 분석인데요. 유형 분석은 보통 왜 하냐라고 하면 이거 굉장히 저도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인데요. 출제 원리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출제 원리를 알면요, 내가 공부해야 되는 방향이 정해지거든요.
그 다음에 발문의 원리를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원리를 뭐를 통해서 알 수 있는지 이제 제가 대표적으로 이제 실과 이제 문제를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과를 한번 보면요, 이게 작년에 출제됐던 문제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서 뭘 아셔야 되냐? 실과는 어떻게 출제되는지를 보는 거죠. 일단 소재는 아까 지나갔다 치고요. 그러면 얘가 중요한 이유를 영양소 측면과 식사량 측면에서 한 가지씩 쓰래요. 무슨 말이냐? 아, 얘는 어떤 하나에 대해서 서술을 하게 하는 문제구나. 측면을 나눠서. 그러면은 우리가 강론 공부를 할 때 어떤 측면을 나누게 하거나 어떤 관점이 나눠지거나 가지수가 나눠지는 건 좀 잘 외울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알면 되겠고요. 교과 역량은 밑줄 치고 해당하는 걸 쓰래요. 그러면은 이런 문제는 밑줄 치고 암기를 묻는 문제가 나오는구나.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는 게 전부입니다. 실과는 들어갈 명령어를 쓰래요. 다이렉트하게 명령어를 쓰는 문제. 이건 아마 앞에 기출문제 2, 3, 2, 1 보다 보면 똑같은 게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잘못한 거 찾아 쓰는 문제. 요렇게 찾아 쓰는 문제가 실과의 스타일이구나. 이런 식으로 분석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 끝났으면 이걸 어디다 잘 메모해 두시면 되겠죠. 2024 볼까요? 그러니까 기출 분석이란 게 엄청 오래 걸리는 건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가시면은 처음엔 어색한데 금방금방 가십니다. 자, 볼까요? 가의 기억에 공통으로 들어갈 용어를 쓰래요. 보니까요, 빈칸 뚫어놓고 설명 있습니다. 그러면 실과는 설명이 나오고 빈칸 뚫도록 되어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목적에 따라 나누는 뭔가 가지수가 나뉘는 경우는 무조건 이름을 외워야 되고 설명 보고 쓸 수 있도록 해야 되구나 라는 걸 기억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요, 2025를 보니까 설명 보고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반대로 내가 이 단어가 나오면은 설명도 할 수 있어야 되구나. 이 두 가지를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죠. 구성 요소 중 해당하는 용어를 쓰래요. 그럼 실과는요, 구성 요소를 물어보고 어떤 가지수를 물어볼 때 밑줄 쫙 치고 암기했니? 하고 용어를 물어보는 스타일이구나. 이런 거를 찾아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디귿에 해당하는 생활시간 용어를 쓰래요. 실과 또 밑줄 치고 단한답형. 이렇게 출제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기준을 포함하여 활동을 쓰래요. 보니까 또 두 가지 기준.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가지수가 나눠지는 기준. 아까 여기 보면은 이제 영양소, 식사량, 영양소 이런 식으로 뭔가 기준이 나눠지는 게 실과 강론에 나온다면 그런 부분을 좀 더 집중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구나. 이런 관점을 얻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거를 이제 강의할 때도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수험생분들한테 좀 많이 와닿지 않나 봐요. 이게 어떤 심오한 분석이 있기도 하지만 사실 별거 없긴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옛날 이거 23년도 기출인데 재료가 들어가지 않는 식품군의 명칭을 쓰래요. 또 단답형 명칭인데 찾아서 쓰도록 하는 이런 문제가 나오기도 하는구나. 명령어를 쓰래요. 명령어를 쓰는 문제 지난번에도 있었죠. 실과는 이렇게 대놓고 명령어를 쓰라는 게 출제가 되고 있구나. 이런 스타일을 파악을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그 명령어 안에 들어가는 이런 말들이 뭐가 들어가야 되는지는 알고는 있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교육과정 관련된 건데 이제 2022 오면서 사라지긴 했는데 얘네는 이런 교육과정을 통으로 한 칸을 쓰게 하는 게 나왔구나. 요런 식으로 이제 분석을 하는 건데요. 사실 여러분들 기출이라는 게 경향이 상당히 오래 지속되기도 하지만 없기도 하고 되게 복잡한데요. 솔직히 제가 공부했을 때랑 지금 실과 공부했을 때랑 경향이 상당히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저 때는 이제 좀 더 단순한 통합기를 좀 요구하는 스타일이 좀 많았다면 요즘에는요 이런 스타일로 많이 안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본 것처럼 빈칸 혹은 용어 중에 하나 쓰기 이런 식으로 스타일이 계속 출제되는 거죠. 22년도 볼까요? 22년도 보면요, 이제 기억에 해당하는 제도를 쓰래요. 밑줄 치고 단어 쓰기, 밑줄 치고 역량 쓰기. 여기 디귿과 같이 기법 이름 쓰는 거. 이거 우리 아까 본 거죠? 용어를 쓰는데 용어에 대한 설명 쓰기. 이런 식으로 유형을 파악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22, 23, 24, 25만 봐도 뭘 알 수 있죠? 실과는 빈칸 뚫고 단답형 묻는 문제가 나오는구나. 혹은 단답형에 대한 그 관점이 나눠져 있는 게 있다면 서술하도록 하는 게 나오는구나. 혹은 이렇게 기법에다가 설명, 즉 어떤 개념에 대한 한 줄 설명 정도는 할 줄 알아야 되는구나. 그 다음에 밑줄 치고 빈칸 세우기 이런 게 나오는구나 라는 거를 최근 기출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사실 기출 분석이에요. 여러분들이 유형을 분석한다는 게 이런 거고, 핵심 개념을 쓰시오. 핵심 개념을 물어볼 때는 이렇게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핵심 개념에 대해서는 기억에 들어갈 식품군 용어를 쓰래요. 너무 단순하잖아요. 그쵸? 이런 식으로 묻는구나. 그 다음에 니은에 들어갈 활동과 디귿에 들어갈 용어를 쓰래요. 또 그냥 빈칸 뚫어놓고 단계 중에 하나 용어. 이런 식으로 묻는구나. 이거 기술적 문제 해결 과정이 나올 때는 이 문제 해결과 관련된 게 나올 때는 단계명을 물을 수 있구나. 이거에 대해서 알아야겠구나. 이런 걸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사실 지금 제가 1, 2, 3, 4, 5개년을 봤는데 여기만 봐도 실과는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감이 오는 거죠. 최대한 강론 내용에서 뭔가 단답형으로 물어볼 만한 어떤 가지수가 나와질 요소는 반드시 외워야겠다. 그 다음에 그 가지수에 대해서 하나하나 한 줄 정도는 설명할 수 있어야겠구나. 이 정도의 인사이트를 얻어가는 거죠. 근데 보면요, 이제 실과는 다른 과목에 비해서 상당히 단순한 편입니다. 즉 수학 이런 거랑 좀 달라요.
수학은 뭐죠? 뭐 니은의 근거에서 디귿을 쓰시오, 리을과 미음을 반영하여 시옷을 쓰시오, 이런 문제가 나오잖아요. 이런 스타일의 차이를 인지를 해야 돼요. 이런 게 사실은 기출 분석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기반해서 발문을 짜는 게 맞고요. 뭐 실과인데 갑자기 과학에서 나오는 디귿과 리을을 뭐 조합해서 뭐 목표를 쓰라고 한다든지 뭐 이런 게 사실은 실과의 최근 출제 스타일에는 좀 맞지 않죠. 뭐에 근거해서 이런 것보다는 사실 밑줄 친 거 뭐, 밑줄 친 거 뭐,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더 최근의 실과 스타일에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기출 분석을 통해서 이런 유형, 발문, 출제 원리 이런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핵심이에요. 그래서 실과뿐만 아니라 비단 다른 과목을 분석할 때도 여러분들이 좀 이런 거를 좀 많이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유형은요, 묻는 스타일을 파악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여기는 단답형을 많이 묻는지, 여기는 뭐 예에 근거해서 이걸 쓰라고 하는지, 뭐 수학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서술하게 한다든지 알고리즘을 짜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유형을 파악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기출분석 인사이트 같은 경우에 제 블로그에 올려놓기도 했고 이제 칼럼 같은 걸로 쓰기도 했는데 뭐 거의 읽어보는 사람은 많이 없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요, 이제 뭐 어디 특정 걸 디스한다 이런 거기보다는 이제 출제 유형에 맞지 않는 연문 모고 같은 걸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그러니까 단순 아웃풋을 하겠다라는 목적? 모르겠어요. 저는 그 목적이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목적으로 연문 모고 푸는 거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연문 모고를 풀 때 이 새로운 개정 방향에 대한 고려 없이 그냥 옛날에 출제됐으니까 낸다 이런 관점으로 나오는 것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개정된 거에 대한 반영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거죠. 특히 제가 지금 과학 과목을 가르치잖아요. 과학 과목 같은 경우에 이제 사라진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없어진 게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이해가 없는 상태.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개정을 하고 당연히 다 뭔가 작품을 내시는 분들이니까 당연히 분석을 열심히 하시겠죠. 근데 간혹 가다가 그런 분석을 빠뜨리거나 그런 내용이 있을 때 그런 게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은 그건 수험생들에게 사실 오정보를 전달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면에서 좀 아쉽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그 아까 말씀드렸던 에듀넷 거기 있잖아요. 에듀넷 거기 가면요 다 나와 있습니다. 이거 제가 제 수험생, 제 수강생들한테도 가서 보면 다 나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못 믿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요, 뭐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힘과 우리 생활인데 물체의 무게에서 힘을 더 추가했어, 학년이 이동했어, 둘이 통합했어, 어떻게 이동돼서 유지된 거야, 신설된 거야, 이런 게 친절하게 다 나와 있습니다. 뭐가 통합됐고 뭐가 유지된 거고 뭐가 바뀐 거고 뭐가 통합됐고 이게 다 나와 있습니다. 심지어요, 각 영역별로 이제 옛날에는 뭐 용수철 저울의 원리 이런 게 강조했다면 이제 힘과 관련된 개념보다 현상을 더 강조하고 힘 쪽에 더 포커스를 맞췄다라는 게 다 여기 나와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거에 대한 이해 없이 그냥 옛날에 용수철 나왔대, 옛날에 용수철 나왔으니까 뭐 외워, 이제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요, 나침반과 관련된 내용 축소함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실제로 강론 지도서를 뜯어보면요, 옛날에는 막 나침반 이렇게 해서 뭐 물에 띄우고 북쪽 가르치고 막 이런 게 기출 나오고 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나왔으니까 가르친다, 이건 절대 잘못된 거죠. 이런 교육과정의 변화와 강조되고 있는 성취 기준에 대한 이해 이런 게 뒷받침 없이 뭐 나침반에 대해서 옛날에 사라진 걸 뭐 지금도 뭐 연습 문제에 있다든지 이런 게 잘못된 거죠. 사실 빛의 성질 이것도 사실 두 가지가 통합된 겁니다 하면서 축소된 부분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지어낸 게 아니라요, 저도 그래서 강의할 때 늘 수강생들에게 이걸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제가 말씀드리기 전부터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여기 다 공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지금 옛날 과학 같은 거 되게 많이 어려워하는 거, 산소, 이산화탄소 삭제됐다, 이게 신설됐다, 액체 혼합물 분리가 신설됐다, 자석을 붓는 거 사라졌다, 그러니까 이렇게 소화 사라졌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라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요 공부 안 하셔도 됩니다. 상관없습니다. 암수 특징 번식 사라졌대요, 적응 개념 삭제됐대요. 그러니까 삭제되고 안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굳이 공부를 할 필요가 없는데 그게 연문이나 모고에 남아있다? 전 진짜로 좀 심한 말 하자면요, 진짜 좀 쓰레기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긴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작은 분석 하나하나가 공부하는 사람들에겐 사실 오개념을 심어주는 건데, 식물의 한 살이도 삭제됐죠. 뭐 이제 현미경도 사용 이런 게 바뀌었고, 감각기관도 사라졌고, 관찰도 식물세포만 관찰하고 이런 식으로 다 바뀌었어요. 밤하늘도 바뀌고 지진 이런 게 바뀌고 지진의 그 원리 이런 것도 다 삭제됐습니다. 이런 게 사실 여기 보면 다 개정에 나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거를 반영해서 공부 방향 이렇게 보면 여기서 감염병과 예방 방법에 대한 내용이 중요하대요. 그러니까 이런 게 사실 다 포인트가 다 나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이해 없이 그냥 단순히 소재가 많이 나왔다더라, 뭐 어디 문제에 나왔다더라, 그런 게 정말 잘못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이제 기출 분석 하시는 거는 참 좋은데 이제 그런 관점에서
좀 이런 걸 좀 피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한 이제 기출 분석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 그냥 러프한 소재 분석 요 정도만 잡으셔도 되고요. 유형 같은 경우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 여기는 단답형을 주로 뭐는 묻는지 어떤 서술하게 하는 걸 묻는지 요 정도로 좀 분석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렵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제 수강생들 같은 경우에 제가 진짜 이런 거 다 분석해서 뭐가 나온다 뭐가 안 나온다 이거는 볼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불안해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쩔 수 수험생의 본능이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안 나오는 걸 붙잡고 있거나 이제 잘못된 개념을 이제 학습하고 있을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이 좀 주의하셔야 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마무리가 됐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뭘 더 궁금해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컨텐츠 발행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고 있는 공부법이나 뭐 컨텐츠 이런 것도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더 직접적으로 궁금해하시거나 질문 같은 게 있다면 그런 걸 모아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그 올려드렸던 실과 분석 이런 거 19년도까지 분석은요 저희 위더스 카페에 다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자료 같은 거 무료로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가입하셔서 뭐 자료 이용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 한번 마쳐보고요. 다음에 이제 또 빠른 시일 내에 좋은 내용으로 다시 한번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